보겠습니다 라고 제기를 한다든지, 또는 옆 부서에서 제가 좀 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라고 한다든지, 이 같은 일들이 파트너로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파트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 오늘 선을 보러 가는데, 선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파트너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에게 이웃집 다른 사람이라든지 또는 다른 친구라든지 이미 선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파트너 때문에 상대방에게 매우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파트너를 구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한 대 사러 간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중고차 가게에 갔을 때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굉장히 강하게 주도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파트너를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가게에 가기 전에 다른 주변의 가게에 가서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협의를 합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격이 2천만 원이다 라고 책정을 해놓고 제가 다른 데서 못 사게 되면 여기 와서 사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차 딜러와 만났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요구를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파트너라는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한 강화하고 또 이게 내 파트너가 없다면 확보하는 이런 장치가 이제 여러분들이 협상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협상의 ABC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협상의 ABC라 하면 바로 첫 번째는 alternatives, 두 번째는 파트너, 세 번째는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lternatives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루션보다는 다양한 옵션이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옵션 그 자체가 alternatives입니다. 다른 대안들입니다.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다양한 옵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이 협상의 품질을 좌우할 것입니다. 두 번째의 파트너는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파트너를 여러분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협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이 커스터마이징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사전에 미리 판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또한 그 사람의 스타일이 어떤지 말하는 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협상에서는 흔히 사람들을 네 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의 사람은 협력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사람은 양보형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은 쟁취형입니다. 그리고는 절충형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판별을 하고 저 사람이 나하고 협상 장면에서 하나하나 주고받고를 하는 장면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철저하게 나에게 양보를 하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윈윈으로 이를 이끌어야 될까요? 양보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받는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저 사람이 주는 만큼 여러분이 주어야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양보형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 상대방이 쟁취형으로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갑을 관계라고 해서 주로 갑의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나에게는 뭔가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니즈를 채우고 또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띠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그 대상을 윈윈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쟁취형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옵션을 주십시오. 하지만은 내가 그 비슷한 목소리로 굉장히 강한 주도의 목소리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와 쟁취가 같이 부딪혀야 되겠죠. 상당한 잡음이 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강한 교환 속에서 여러분이 윈윈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절충형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절충형의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답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늘 루즈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다 잃는 사람들입니다. 합의를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협상에서
상대방과 나쁜 합의를 하는 것은 차라리 협상을 파기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협상에 대한 어떤 중요한 기법들을 몇 가지를 통해서 좀 확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상사와 조직 동료 구성원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어깨가 좀 펴지겠습니까? 일정한 스킬을 연마하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현장에서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도 바로 협상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